안녕하세요. 금일 웨비나를 맡은 프로토텍의 유양주입니다.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웨비나는 국방항공 관련에 대한 웨비나입니다. 먼저 순서는 국방항공 분야 3D 프린팅 동향 및 전략,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및 사례고요. 먼저 시품, 채용 제품, 제조 툴링에 대한 세부적인 활용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스트라타이스 3D 프린팅에서 적층 제조 솔루션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정부 저희가 프로토텍이 하고 있는 3D 프린팅 정보 과제 공유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뭐 소개해 주시면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걸 소개하는 자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가항공물 분야 3D 프린팅 동향 및 전략입니다. 그 전에 혹시 뭐 저희 프로토텍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저희 회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5년도에 설립했고요. 고객 수는 뭐 1,000 고객이 넘는 곳에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고 납품 장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D 프린터, 3D 스캐너,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전체적인 토탈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고객 상담을 통해서 전문적인 고객 니즈에 맞춘 어, 이런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일 저희가 뭐 다양한 저희가 3D 프린팅 웨비나를 하고 있는데, 금일은 국방 항공 분야고요. 좀 더 나눠 보면은 서비스와 트레이닝 관련, 그리고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사이버 안전, 그리고 우주 항공 쪽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 항공 분야에 대해서 3D 프린팅 파트가 얼마큼 쓰이는지 숫자적인 부분으로 한눈에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15년부터 23년까지 매년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요. 23년에는 35만 파트의 3D 프린터가 3D 프린팅 파트가 활용됐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숫자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과연 왜 3D 프린터가 이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보시는 숫자 보시면 74%는 숫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옆에 보시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다소 팔라콘 쪽에서 어, 비용과 그리고 무게 그리고 시간을 줄였던 75% 이상 줄였다는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내용을 보시면 하단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저희가 공급하는 울템 101 소재를 통해서 어, 레이업 툴링을 제작을 했고요. 그 제작한 툴링이 어, 밑에 하부 내용에 뭐 177도 그리고 압력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복합 성형을 할 수 있는 툴링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또한 FDM 박트 특징인 저희가 속을 꽉 채우는 게 아니라 스파스 구조로만 해서도 충족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밑에 최종 3개월에 대한 개발 단축 그리고 비용 절감 그 무기의 절감을 했던 사례로 상당한 많은 75%라는 그 숫자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체적인 국방비 지출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에 러우 전쟁과 그 중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전쟁 상황 때문에 그리고 국방비는 매년 9.4% 이상 증가되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3D 프린팅 AM 적층 제조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미 국방부 쪽에서도 공공 지출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어, 최근에는 매년 연 단위로 파악했던 어떤 AM에 대한 보고 리포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매달 월 단위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국방 분야의 적층 제조 어떤 전략적인 부분을 제안드린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기존 제조와 그러면 어떤 부분이 더 차이가 나는 AM이 어떤 부분에 더 좋고 그러면 어떤 부분부터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저희가 좀 추천을 드린다 그러면 먼저 실질적으로 위험 부담이 나는 순서부터 시작하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첫째 부분이 이제 툴링 제작인데요. 이런 툴링 제작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CNC 이런 부분에서 가공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제작하면 비용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런 부분을 3D 프린터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빠르게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재질적인 부분이나 정밀도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활용도 폭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저희가 제안드린 부분은 노후 부품 교체입니다. MRO 파트를 이제 만드는 건데요. 아무래도 옛날 아마 국방 쪽 제품들은 상당히 사용하는 기간이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년 전에 어떤 장비들도 수리 났을 뭐 고장 났을 때 수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 어떤 부품에 대한 리드 타임이 최소 몇 개월에서 최대 뭐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3D 프린터로 바로 출력해서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완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적화 설계 이런 부분 용어를 썼는데요. 실질적으로 양산을 위한 단계입니다. 이런 양산을 위한 단계는 기존의 어떤 설계나 도면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3D 프린터를 최적화 설계를 해서 성능이나 내구성 가치를 극대화해서 어떤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은 기존 공법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조방 이런 패러다임에서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제안드리는 순서는 툴링 그리고 단종 부품에 대한 어떤 제작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 최적화 설계를 통한 양산 파트 요 최종 단계 이런 전략으로 가면은 국방 분야에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러려고 그러면 국방 산업에 대해서 어떤 요구 사항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방 쪽 산업은 맞춤형 솔루션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방산 쪽 부품에는 특수 부품이나 어떤 특정 요구 사항에 대한 요구 충족도가 높았고요. 그리고 또한 엄격 기준 준수인데 엄격한 품질 기준이나 인증 규제를 준수해야 되는 부분이 또 요구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시제품 제작 횟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기술 혁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3D 이런 부분이 요구 사항이 많았습니다. 또한 소량 생산적인 당연히 국방 부분은 대량 생산 뭐 몇만 개, 뭐 수십만 개 파트가 아니라 아무래도 그거보다 상대적인 적인 연간 뭐 몇백 대에서 뭐 몇천 대 요 정도의 소량 생산이 많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니즈가 이제 많았고요. 또한 이런 소량 생산에서 어떤 재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필요할 때 생산할 수 있는 온디맨드 생산에 대한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쪽인 국방에 대한 요구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요구도를 맞출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3D 프린팅, AM 산업에 좀 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그 국방에 대한 요구 사항이 3D 프린팅으로 구현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을 텐데요. 먼저 양산적인 규모입니다. 수백 개에서 수천 개, 많게는 수만 개 부품이 가능한지, 그리고 아까 말씀한 엄격한 여러 기준들이 있을 텐데 그런 기준에 대한 재료에 대한 내열성, 내화학성, 내부식성 또는 어떤 항공 분야에 대한 어떤 인증 소재 그리고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고강도 폴리머가 있는지 이런 부품들이 있는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저희가 공급하는 3D 스트라타시스 3D 프린팅 솔루션에는 지금 말씀드린 재료적인 특성을
규합하는 재료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양산이 해외에선 쓸 수 있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사용 부품과 툴링 제작, 그리고 시제품 제작과 30 마이크론 이하에서 250 마이크론 이하의 어떤 정밀도 있는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과연 이게 증명이 됐는지 이런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런 거에 대한 증빙 사례로 일단 먼저 간략하게 먼저 한 거 먼저 설명드리면은 미국에 있는 사례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드론을 개발해서 미 국방부에 이제 납품하는 업체인데요. 저희가 공급하는 솔루션 스트라타이스 FDM 시스템을 13대를 구매해서 드론 제작에 활용했던 사례입니다. 최근에 그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드론을 이제 5천 대씩 납품한 아벡스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곳에서 이제 있고요. 여기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300대 이상을 매달 배송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13대 FDM 시스템 3D 프린팅을 사용해서 파트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실 분도 있는데 드론의 전 부분을 3D 프린터로 제작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중요한 파트 3D 프린팅으로 구현 안 되는 부분은 기성품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3D 프린팅으로 가능하고 또한 어떤 비용 절감이나 시간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는 파트들은 비교해서 그 부분을 혼합해서 드론을 만들어서 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공급하는 그 3D 프린팅 솔루션의 재료에 대한 이제 성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요구도가 많습니다. 요구하는 사양 재료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뭐 FSD 인증이나 아니면 ESD 그리고 재료에 대한 강도 그리고 UV에 대한 저항성, 그 내 어떤 화학적 특성,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특성이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특성을 맞는 재료를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료의 특성에 맞는 재료를 갖고 3D 파트에 활용하시면은 어떤 제조기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예로 저희가 이제 FDM, FSD 소재 특성을 갖고 있는 재발 사례를 한 표로 저희가 보여드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저희가 울텐 908이라는 이제 항공 인증 소재를 갖고 요거를 이제 사용했는데요. FS 인증이 있는 재료입니다. 이런 인증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포트는 이제 소금으로 제거하지만은 인증 소재이기 때문에 항공 쪽으로 이제 많이 활용했던 소재고요. 지금 최근에는 또 안테로 이제 800NA라는 이 소재가 피크 계열의 소재거든요. 좀 더 이제 강성이 높으면서 내화성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왔던 소재가 안테로 840CN03이라는 소재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 전의 소재에서 ESD 특성까지 이제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나온 소재가 빅트로스 드럭셀 AM200이라는 소재인데요. 요거는 피크 재질의 소재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소재를 물에 녹여서 쓸 수 있는 서포트를 물에 녹여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재를 지금 개발해서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재미난 이제 저희가 공급하는 FDM 솔루션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오픈 AM 머터리얼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전에는 저희가 제조사가 공급하는 재료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에는 고객의 어떤 니즈에 맞춘 어떤 특수한 소재가 있으면은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파라미터 값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걸 같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시면은 텅스텐 이제 메탈이 ABS에 포함된 이런 소재를 갖고 저희가 오픈 머터리얼 이용해서 장비는 이제 F450MC를 이제 사용했던 사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처음 이걸 장비로 해서 넣게 되면은 파트 퀄리티가 이제 좋지는 않은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파라미터 값을 조정하면서 뭐 다여섯 번 이렇게 만들었을 때 좋은 결과를 나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규 재료나 고객이 원하는 재료를 쓰고 싶다고 하시면은 요 오픈 머터리얼 AM이라는 옵션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은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자기
뭐 무선 통신용, 자동 차폐용이 효과적인 어떤 파트이네요. 사례네요. 이런 소재를 사용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타에 저희가 공급해드린 소재에 대한 어떤 신뢰성인데요. 피로 거동에 대해서 최소 저희가 파트 1000개에서 뭐 100만 개의 사이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증된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공급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온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영하 40도에서 149도까지 어떤 변화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FDM 방식이 아니라 그 DLP P3 방식에서 오린2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이런 장비에서는 내 화학적 특성에 대해서도 보시는 표와 같이 저희가 자료를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파우더 타입의 저 H350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데이터 수집과 제작했을 때, 그리고 전체 데이터를 제작하고 파트 제작했을 때 제작 이력 추적이 가능하고, 그에 대한 어떤 자동 생성 보고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불량률이 터졌을 때 불량에 대한 이유와 이런 거 원인 찾기 규명도 이제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전체 사용량이나 제작 시간 이런 것도 한눈에 볼 수가 정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크랙헤드 이제 스트림라인이나 프로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요거는 모든 저희 방식 3D 프린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작 시간이나 월별 활용도 그리고 재료량 그리고 어떤 전체 장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레포트를 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보여드린 일련의 내용들은 저희가 솔루션 내용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툴링이나 아니면은 MRO 파트들 그리고 최종 양산에 필요한 서포트할 수 있는 어떤 소재와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갖추고 있다는 내용을 이제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러면은 구체적인 어플리케이션과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손쉽게 사용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바로 이제 시제품 제작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방 쪽에서 과거에는 그렇게 제품 개발이 솔직히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이핑 이런 용도도 옛날에 해왔던 가공이나 비싸더라도 뭐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존 뭐 가공 방식이나 양산과 비슷한 방식을 통해서 시제출을 통해서 이제 프로토타입을 해왔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워낙 어떤 장비에 대한 개발 건수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그런 CF 기존 공법에는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비용 절감에 대한 욕구로서 CF에 대한 때 어떤 가치가 많기 때문에 물성적인 부분이 안 나오더라도 어떤 형상이나 조립성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CF를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산업에서는 이미 3D 프린터를 갖고 이런 CF 대부분의 CF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국방 쪽 이런 항공 쪽에서도 최근에는 많은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비주얼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요 풀칼라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어떤 고객이나 내부 회의를 통해서 할 때 색상감을 보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바로 아니면 고객 설명할 때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지형도입니다. 이런 지형도 같은 경우는 군사작전이나 아니면 다른 작전을 할 때 실제 지형도 높이에 따라서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용도가 많은데 이런 거를 실제 3D 프린터 풀칼라 3D 프린터 통해서 한 번에 제작해서 군사작전용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옛날 내용인데 로봇 쪽 뭐 뱀 로봇 개발할 때 CF를 만들어서 3D 프린터를 활용했던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투명한 파트입니다. 3D 프린터 SL 방식으로 해서 제품을 만든 다음에 이거는 단지 이제 전시용이기 때문에 도장하고 전시용 파트로 썼던 사례입니다. 이 부분도 어떤 투시경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 때 조립성을 했던 프로타이핑 기능성 이제 CF를 만들었던 거고요. 이런 같은 CF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아마 사례가 같이 나올 텐데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바로 양산에도 쓸 수 있는 사례입니다.
요 사례 같은 경우는 비행기의 이제 랜딩 기어를 실질적으로 작동성까지 보는 겁니다. 기능성 이제 파트로 이제 사용했던 건데요. 여기는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로 해서 실제 여기 보시면 랜딩 기어가 작동까지 하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했던 사례입니다. 이번 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툴링이나 뭐 어떤 목업에 대한 만들 때 이런 뭐 바로 목업에 쓸 수도 있고요. 그 툴링이나 쓸 수도 있고 툴링 만들기 전에도 CF물을 이제 제작하시더라고요. 그런 CF물을 만들었을 그 툴링 제작 전에 3D 프린터로 가볍게 툴링을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개발하기 전에 여러 번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만들어 보고 어떤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수정하고 이런 이제 순환 반복하면서 CF물을 이제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알아볼 내용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양산을 하는 부분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으로 최종 파트, 이런 파트로 가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재료적인 특성이나 이런 부분 일단 규격이 맞아야 되고 정밀도 이런 부분도 맞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업세트 되는 부분들은 일부 3D 프린터로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보시면 총기에 개머리판 접히는 부분을 3D 프린터로 해서 FDM 방식으로 이제 제작했던 사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오래된 어, 비행기 P-52 전투기에 대한 MRO 파트를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옛날에 뭐 있을 수도 있고 거의 없을 텐데 이런 파트에 대한 걸 3D 프린팅으로 제작해서 바로 이제 사용했던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3D 프린터 전투 현장에서 3D 프린터를 갖다 놓고 임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 그때 필요한 파트를 바로 설계하고 그리고 작전 어떤 지역 내에서 바로 맞춤형 생산하고 어느 쪽 파트처럼 뭐 드론을 만들어서 날려버리기도 하고 전투에서 말 그대로 온디맨드 생산을 했던 사례입니다. 요 사례는 아까 보시는 여기 오른쪽 사례처럼 마이크로폰이나 그 PPT 박스를 3D 프린터로 직접 양산해서 생산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똑같은 저희 3D 프린터 오리진 2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유전 물성이 있는 특성이 있는 어떤 재질이 있거든요. 그 재질을 이용해서 통신원 부품 케이스를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양산, 물론 이제 시품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시중 개발할 때 쓰고, 수량이 많지 않은 부분은 이제 양산 파트로 썼던 사례인데요. 보신 것은 어떤 레이더 부품이나 아니면 안테나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양산하고 시품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저희가 FDM 방식 쪽에는 카본이 들어간 재료가 있습니다. 나일론 12에다가 카본이 30% 정도 섞인 파트가 있는데 상당히 고강도이기 때문에 어떤 알루미늄 정도의 강도는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알루미늄으로 사용했던 사례를 밑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검정색 3D 프린팅으로 해서 했던 사례입니다. 보신 것처럼 당연히 최적화 설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는 어떤 가공적인 한계 때문에 어, 금속적 가공 한계 때문에 설계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3D 프린터는 형상에 대한 자율도가 높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최적화돼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화 설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 최적화 설계를 하셔서 3D 프린팅을 한다고 그런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무게와 시간과 비용 절감했던 내용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 비슷하게 그 대형 파트 저희 뭐 900MC가 있는데 저희 장비 중에 이런 이제 400이나 720 이런 파트를 또 한 번에 만들어서 바로 군용 장비 파트에 이제 쓰는 사례고요. 그리고 이런 컨트롤 시스템의 어떤 박스 케이스를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소량일 거 아닙니까? 그 소량을 기존 공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3D 프린터로 사용하면은 뭐 비용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기존으로 이런 복잡한 패널을 만들려고 하면 또 다른 그걸 만들기 위한 어떤 툴링이나
뭐 지그나 픽처들이 필요했는데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필요 없겠죠. 바로 프린팅하면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 쪽 보시면은 툴링 절감률이 95%까지 나오는 부분이 이런 이유고요. 바로 3D 프린터가 나올 수 출력하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장점이기 때문에 이런 거 부분에도 바로 양산으로 쓸 수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 파트 같은 경우는 그 해군의 이제 MH60이라는 어떤 헬기 모델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제 사례입니다. 미 해군에서 쓸 수 있는 요 헬기적인 부분에 보시면 요 마운틴 부분에 나온 부분일 겁니다. 여기 부분이 바로 손으로 만지는 가운데 있는 노란색 부분이 3D 프린트 파트인데요. 일부 부품을 향상하기 위해서 울템 058로 해서 요걸 이제 바로 장착해서 어떤 제품의 업그레이드 부품을 썼던 사례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파우더 타입인데요. 파우더 타입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는 PP라는 소재를 쓸 수가 있습니다. PP라는 소재는 내 화학성이 높기 때문에 그 기밀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파우더 장비는. 그래서 어떤 연료 탱크나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장착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여기 뭐 내화성이나 그리고 열 변형 온도도 100도 정도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이제 하우스까지도 쓸 수가 있었던 테스트 통과해서 바로 양산으로 썼던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드론을 워낙 요즘에 이제 많이 뭐 활용하고 어부 전쟁 때 활용 뭐 워낙 많이 쓴다고 해서 저희 보시면 큰 UAV 쪽에 썼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3D 프린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어 나일론 12에 대해 10이라는 재료를 갖고 어떤 전기적인 커넥터를 이제 부품을 많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라지 이제 큰 파트의 어떤 에어 덕트를 FDM 방식의 피크 재질로 해서 저희가 만들었고, 울템 101랑 소재를 통해서 만들었고요. 그 윈섹션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속 내부를 3D 프린트로 만들고 외부는 이제 카본으로 감싸서 이런 파트들을 이제 낙엽분해 이제 만들었던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우더 타입의 PP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연료 탱크를 이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PA10이라는 소재를 갖고 카메라 이제 하우징 부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3D 프린터 파트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거 보시는 것처럼 드론의 파트를 어, 양산하기 위해서 보시면 이제 저희 프린터를 이제 뭐 6대, 7대 뭐 도입해가지고 보시는 오른쪽 사진처럼 파트를 한 번에 이제 쟁여놓고 한 번에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런 파트 만드는데 제작 시간은 한 12시간 정도 걸리고 그리고 이런 거 부분들은 뭐 냉각하는데 12시간, 그러니까 하루 뭐 24시간 정도, 그리고 뭐 후처리까지 한다 그러면 이틀 정도면은 이 많은 파트에서 양산 파트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일부 성능 이제 향상을 위해서 에어 컨디셔닝 이제 시스템인 건데요. H1145라는 이제 헬기 기종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했던 프로젝트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업그레이드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부품이 상당히 이제 혼합되어 있는데 이런 부품들에 대해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바로 활용하고 일부 파트는 바로 양산에 사용했던 사례입니다. 에어 덕트를 이제 썼던 사례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울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 쪽 관련돼서는 일본적으로 그냥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불에 잘 안 타고 연기나 독성이 없어야 되는 이런 특성이 되는 기본적인 소재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스트라타지 제품에는 이런 소재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다른 장비에서 물론 사용할 수 있지만은 이런 반복 어떤 생산성, 실패율이 없어야 되고 양산을 위해서는 그리고 똑같은 어떤 정밀도에 대한 이런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스트라타스 장비가 훨씬 더 경쟁력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양산 쪽으로 활용하기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이제 해군 쪽 분야인데 보시는 것처럼 왼쪽 사진에 보시면은 한국 쪽 와이어 이제 어떤 배선관을 만들었던 사례인데요. 이 배선관이 기존에는 이제 6주 걸렸던 부분을 3D 프린터로 해서는 뭐 2, 3일 만에 파트를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저희가 자동차 외장 부품을 3D 프린터로
파괴됐을 때 바로 3D 프린터에서 대체해서 현장에 쓸 수 있다는 사례들. 이런 부분 이제 전차에서 내부에 있는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 어떤 브라켓 내용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 소재가 맞다는 부분들 밑에 보면은 방식 위에 보는 FDM 방식은 3D 프린터 방식이고요. 밑에 가로친 부분이 소재인데 울템 9085나 나일론 12 CF로에서 여러 가지 브래켓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스토리지 부품들도 FDM 방식으로 해서 동일한 소재로 해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스크린 하우징이나 여러 가지 하우징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파우더 방식으로 해서 대량 양산을 팔 수 있는 소재가 적합성이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전체 내부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요 다음번 요 사례 같은 경우는 어, F-16 파이터에 들어가는 이제 연료 일부 그 파트인데요. 요거에 대한 이제 보시면은 요 검정색 부품입니다. 검정색 부품이 요게 이제 실제 부품은 손가락 한 두 마리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이 부품에 대해서 요구도는 이게 연료 펌프 쪽이기 때문에 어떤 난연성 등급이어야 되고 FSD 또 인증도 받아야 되고 가솔린, 디젤 등유하던 호환성도 있어 유전 강도도 요구 조건도 넘어야 되고 열 변형 노화도도 열 변형에 대해서도 보신 것처럼 100도에서 뭐 1000시간 5% 미만이어야 된다는 거, 그 열 변형 온도 300도 이상이 된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특징, 제로에 대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맞출 수 있는 게 어, 저희가 오리진2라는 P3 방식의 재료가 소재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henkel사에서 개발한 395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요 소재가 이 특성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저희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부품을 만들어서 미 공군 쪽 파트에서 공급한 단종 부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걸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조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좋습니다. 이게 뭐 여담이지만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제작 시간과 재료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부품들을 기존 공법에는 뭐 가공이 어려웠던 부품들을 3D 프린터로 사면은 상당히 ROI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품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요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395 레진을 통해서 아까 말씀 그 특성이 재료의 특성이 맞기 때문에 마운틴 브라켓을 3D 프린터로 해서 실제 양산에 활용했던 사례입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마운틴을 만들었던 거 내용이고요. 요거는 하이브리드 파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 안에 내용 파트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3D 프린터로 만들고 또 외곽 같은 경우는 강도가 나야 되기 때문에 일반 3D 프린팅이 아니라 컨버지트를 이제 더 씌우는 겁니다. 복합 소재 더 씌워서 가벼우면서 강도 있는 파트를 만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저희가 했던 사례입니다. 그럼 해군 쪽에서 FDM 파트에서 어디서 썼나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받은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레이더 부품이나 어떤 에어 벤트 그리고 엔진 팬들 그리고 팬 하우징 그리고 밸브 핸들 이런 부분들을 3D 프린터로 해서 미 해군 쪽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품들은 내 부식성 저항성은 임펠러 팬인데 이런 부분들을 급하게 이제 3D 프린터로 뭐 부식됐을 때 3D 프린터로 대체했던 건데요. 소재는 이제 나일론 12 CF라는 고강도 소재, 카본이 들어가는 고강도 소재를 내서 기존 위의 제품들을 대체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해군의 어떤 함정에 들어가는 펌프는 죄송합니다. 필터가 있는데 그 필터를 검정색 3D 프린터로 이제 제작했던 사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린 건 마지막으로 할 건 저희가 또 뭐 가장 이제 접근하기 쉬운 어떤 툴링적인 부분인데요. 어떤 제품 뭐 치공구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떤 제품 엔드 파트를 만들기 중간 단계에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을 이제 만들었던 사례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D 프린터 처음에 접근하기 가장 어떻게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 높고 MRI도 예, 그 어떤 투자 대비 효과도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떤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을 블라스팅 할 때, 블라스팅 하면 전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일부분들을 블라스팅 할 때 어떤 마스킹이 필요한데, 그 마스킹 하는 걸 편리하게 3D 프린터로 바로 출력해가지고 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사례 같은 경우는 EPB 몰드를 사랑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뭐 스코나 옵틱스 같은 경우는 뭐 생산하고 프로 시품도 만들었지만은 이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요 사례 같은 경우는 EPB 몰드를 통해서 양쪽 끝단에 이제 파트를 이제 만드는 건데요.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EPB 몰드를 썼던 사례인데 여기 보시면은 EPB 몰드를 실제적으로 FDM으로 만들어 사례입니다. 해외에서는 이 EPB 몰드를 통해서 업체가 저희 FDM 방식 3 프린터를 이제 많이 활용해서 구매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 EPB 몰드 왜 막 그러면은 기존에 깎는 게 아니라 뭐 금형이 아니라 요 FDM 방식을 했냐면은 FDM 방식 기본적으로 어, 결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스가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형을 했을 때 이런 가스 배출이 잘 되기 때문에 기존 EPP 몰드보다 훨씬 파트 퀄리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3 프린터로 바로 이제 금형을 깎는 게 아니라 3 프린터로 설계면서 출력해서 장착해서 뭐 어떤 시간, 비용, 그리고 품질까지 좋아진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옛날에 뭐 기본적으로 썼던 사례죠. 어떤 메탈 포밍 다이로 파트를 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검정색 부분을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눌러서 다이를 만들었던 거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프레스 몰드로 해서 눌러서 만든 겁니다. 이게 강도가 뭐 ABS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고강도 재질, 카본이 들어가는 재질이나 폴리카보네이트 정도 이런 재질을 쓰면은 충분히 이런 부분에 프레스 몰드 정도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번 사례는 그 저희 뭐 SL 방식도 저희가 있거든요. 네오라는 이제 장비가 있는데 요 SL 방식에서 정밀적 패턴 요런 같은 경우는 면이 SL 같은 경우 상당히 면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조 정밀적 패턴을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활용했던 사례입니다. 이것도 툴링으로 해서 이제 만들었던 뭐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 레이업 툴링 처음에 만들었던 소형 복합재 할 때 어떤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런 부분은 좀 재미난 부분인데 저희 3D 프린팅 재료 중에 물에 녹는 재료가 있습니다. 모델 자체가 소프트가 녹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흰색 부분 하단에 보시면은 이 하단 부분이 3D 프린팅으로 출력한 겁니다. 그래서 형상이 복잡한 복합 소재를 지금 하실 때 아마 석고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복합 소재나 이런 부분을 감싸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토클레이브에서 이제 경화시켜서 어떤 파트를 만드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석고를 뭐 깨거나 아니면 다른 재료로 해서 이제 깨서 했던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흰색 부분을 복합 소재를 감싼 다음에 오토클레이브에서 그 복합 소재를 성형하고 그 다음에 물에 담가 놓으면은 흰색 부분이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복합 소재 관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튜닝카, 슈퍼카 뭐 이런 거 부분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컴포지트 몰드는 뭐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똑같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툴링하는 픽처 부분 있잖아요.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픽처를 가볍게 바로 이제 바로 이제 어,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했던 거고요. 뭐 하나가 아니라 똑같이 이어서 뭐 여러 가지 픽처도 이제 만들었던 사례 내용입니다. 그뭐 기본적으로 아무드 로봇들을 이제 만들었던 거고요. 많이 썼던 거 이런 사례들이 있고 이 부분도 뭐 기본적으로 뭐 하이브리드라고 블레이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수제 성형을 했던 내용이고요. 안에는 3D 프린터로 만들었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국방 쪽 활용 사례를 지금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그러면 구체적 하드웨어적인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FDM 방식은 요 F900MC라는 저희가 공급해드리는 한 번에 900, 600, 900 정도의 파트를 한 번에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강도 재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솔루션 하드웨어를 통해서 이제 했던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급하는
하드웨어 이제 라인업입니다. 아무래도 저 F900MC나 450MC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 쓸 수 있는 아까 필크 제작 물템 재료까지 쓸 수 있는 거고요. 밑에 F 시리즈나 F770 같은 경우는 어떤 CF, 뭐 ABS로 바로 엔딩 파트를 쓴다고 하시면은 뭐 엔드 파트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 재료적 특성이 좀 안 맞기 때문에 프로타입으로 많이 쓰는 거고요. 또 새로 나온 장비 맨 끝단 오른쪽 맨 끝단에 보시면은 F3300이라는 장비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양산을 컨셉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웨비나 오신 분들 있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양산 컨셉으로 맞춘 거기 때문에 일단 900mc보다 제작 속도가 전체적으로 30% 향상됐고 그리고 재료가 3개 꽂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산에 대한 속도를 비교하면은 900mc보다 2배 정도 이제 빠른 거고요. 대신 사이즈는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양산은 반복 생산성과 장비에 대한 어떤 파트 고장률이 적어야 되는데 그게 컨셉에 맞춰가지고 새롭게 만든 장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라인은 폴리젠 아이럽인데 아까 저희가 초기에 설명드렸던 CF용도 풀칼라를 만들 수 있는 장비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까 FDM 방식의 저희 라인을 좀 더 세분화했던 내용이고요. 요거는 폴리젠 라인업에 좀 더 세분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활용도도 높았던 게 이거는 이제 양산 파트로 그리고 아까 재료적인 부분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출 재료 같이 잘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인증받은 재료고 공군 그 클램프 썼던 장비가 바로 요 오리진 2라는 장비고요. P3 방식 플랫폼입니다. 요거는 대신에 사이즈는 크지는 않지만은 어떤 재료적 특성도 우수하고 품질도 사출품처럼 나오기 때문에 조그만 소량 생산 쪽으로 활용도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파우더 방식의 3D 프린터고요. 아까 말씀드린 PP 그리고 PA12 이런 파트들을 여기에서 바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CF용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SLA 방식입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라인업을 저희가 소개해드렸고요. 그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메이저 고객인데 국방 쪽 관련된 대부분 육해 공군에서 저희 장비를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카이나 하나나 이런 쪽에서 저희 장비를 갖고 뭐 체계 개발도 하셨고 뭐 장비가 아니더라도 저희랑 호흡해가지고 어떤 체계 개발을 해서 저희 쪽이랑 했던 거고요. 그리고 해외 뭐 LS 엠트론도 뭐 저희 장비 잘 쓰고 계시고 또한 해외 같은 경우는 항공 쪽 보잉이나 락히드 마틴을 당연히 쓰고 있고 나사 그리고 미 국방부 뭐 이런 쪽에서 다양하게 국방 관련된 업체나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미 공군 쪽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FDM 방식의 어떤 3D 프린터는 스트라타시스사의 장비를 지정해 놓고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 이제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반복 정밀도 그리고 고장률 이런 부분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워낙 뭐 FDM이 다 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써보면은 또 고장률이나 이런 게 사양의 트릭에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정부 과제 공유하고요 컨소시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방 쪽 관련돼서 항공 쪽에 관련돼서 이제 주요 했던 과제들 한 3가지를 설명드리면은요. 저희가 3D 프린팅 제조 혁신 실증 지원 사업을 저희가 진행했고요.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해서 항공 쪽 3D 프린팅 양산 이런 개발을 저희가 했고 그 참여 업체로 뭐 은혜항공 정민이나 대한항공과 같이 과제를 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했던 게 항공 우주 부품 공정 고도화 기술 개발이라는 사업을 저희가 했고요. 저희가 안스트럭처랑 같이 해서 그 주관하는데 저희가 3D 프린팅 쪽 관련된 파트 제작과 양산 개발을 저희가 참여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국방 가교 이런 프로젝트도 저희가 지금 최근에 요거는 이제 하고 있고요. 항공 카이 쪽이 주관이 됐고 저희가 참여 기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과제들을 설명드렸던 이유는 저희 프로토텍이 3D 프린팅 어떤 전체적인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어떤 3D 프린팅 관련된 기술 개발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장을 넣었고요. 지금 저희가 프로토텍이 3D 프린팅 이런 기반으로 해서 물론 지금 폴리머 위주로 설명드렸지만은 메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메탈이나 3D 프린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있다고 하면은 지금 뭐 여기 세미나 오신 분들 쪽에 여러 어떤 개발 아이템이나 아니면 개발하고 싶은 이런 게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저희랑 같이 일을 같이 뭐 공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제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소개해 드렸고요. 혹시나 추후에 이런 거에 대한 관심 있다고 하시면은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은 뭐 저희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좀 과제 쪽 받아서 장기 계획으로 해서 개발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프로젝트에 관심 있으면 프로토텍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